예, 안녕하십니까. 4월 30일 신나는 화요일이죠. 4월의 마지막 낮입니다. 예. 미국 시장이요. 어닝 여전히 강하고 경제 데이터 중에서 인플레이션 아주 안정적이고요. 또 소비는 늘었습니다. 야, 참 부러워요. 예. 그래서 나스닥 또 S&P 500 장중 최고치 랠리 이어갔습니다. 그죠? 그런데 장 마감에 그 상승분 대부분 반납하면서 거의 한 10분 만에 거의 뭐 보합권으로 확 밀려버렸습니다. 그 급락 원인 한번 잘 그 정리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아직 제가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이걸 그 영상을 만드는데도요, 뭐 한 시간 반 이상 걸립니다, 정말. 그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이것도 최고점을 지나갔고 요 며칠 사이 살짝 쉬어가는 그림입니다. 다 그 도표 올렸으니까 직접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유가는 전주 말 급락 후 좁은 범위에서 이제 변동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WTI는 살짝 오르고 뭐 브렌트유는 살짝 내리고 뭐 그렇습니다. 달러 강세 이어지고 있고 달러는 지금 강세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 원 환율 살짝 오름세입니다. 환율은 그러니까 그 현재 수준 유지될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보고 있다고 계속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채권 값은 미국 채권 값 내렸죠. 그래서 미국채 수익률은 상승한 거고요. 그러니까 지금 2.5%대에서 등락하고 있는데 이거 한 2.9%까지는 올라도 큰 이슈는 아닐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금요일 빅데이터, 즉 민간 고용 데이터가 있고요. 그다음 FOMC 회의가 오늘 밤부터 시작되죠. 네. 우리 시간은 내일 모레 그 결과가 나올 텐데 이런 것들이 이제 큰 그 이벤트니까 약간 소강 상태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늘 이렇더라고요. 예. 이번에는 어떨지 또 보죠 뭐. 그 페드 회의에서요. 금리 인상 확률은 0입니다. 이거 제가 하는 말이 아니고요. 이런 확률로 지금 거래가 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다만 그 페드의 발표 내용이 중요하겠죠. 근데 이것보다도 패드 관련해서 아주 주목되는 뉴스가 하나 있는데요. 지금 패드 내부에서 그러니까 QE와 유사한 어떤 그 새로운 정책 이걸 가지고 지금 그 검토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패드의 그 딜레마라면 이런 거죠. 그러니까 유동성은 좀 더 공급하고 싶은데 왜냐하면 트럼프 워낙 지금 이렇게 계속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또 아마 논리적으로 이게 이제 타당하다고 저는 보여지기 때문에 패드도 이런 검토를 하고 있으리라고 저는 봅니다. 그런데 패드의 자산 보유도 축소해야 되잖아요. 이게 딜레마이지 않은가. 이거를 조화시키기 위해서, 그러니까 TV를 이걸 돈을 주고 사버리면은 그냥 풀리는데 그렇게 할 수 없고, 그럼 더 자산이 늘어나니까. 그래서 TV를 리저브로 활용하는 있는 이런 어떤 다른 아이디어이지 않는가. 이런 걸 검토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 한번 추적하겠습니다. IMF에서 아주 의미 있는 어떤 뉴스가 나왔습니다. IMF Latest Economic Health Check from the International Monetary Fund 뭐 이런 제목인데 Latest Economic Health Check 그러니까 최근의 어떤 경제적인 건전성 체크해 보겠다. 이 중동 지역에서요. 중동 지역 상대로. 그러니까 미국이 이란을 지금 제재를 이번에 또 쪼고 있죠. 작년에도 계속 쪼었고요. 그래서 작년까지 그러니까 2년째 리세션 고통을 이제 겪고 있는데 올해는 더 심해지고 심지어 물가 상승률 40에서 50%까지 될 거다. 지금 이러고 있습니다. GDP는 그러니까 작년에는 마이너스 3.9%였는데 올해는 한 마이너스 6% 정도 될 거다. 이렇게 지금 그 리포트를 냈습니다. 그러면서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말이죠. 또 약간 다른 얘기. 그 중동 지역의 SUI 지수라는 거, Social Unrest Index 일종의 그러니까 사회 불안 지수 이렇게 번역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게 거의 지금 그 최고치 근방에 있다는 겁니다. 이 지표 발표하고 나서. 그러니까 사실 이 경제라는 건 다시 얽히고 설켜 있잖아요. 돌고 도는 거니까 돈은. 그런데 이란이 지금 저렇게 박살이 나면은 주변국도 다 힘들어질 거다. 이런 얘기들입니다. 주변국이라는 건 한국도 포함되어 있는 거죠. 한국은 지금 전 세계 다 수출하고 있으니까. 그러면
중동 지역이 힘들어지면은 거기는 중동 지역도 기름을 많이 수출하는 나라도 있고 기름이 없는 나라도 있잖아요. 그 다음에 중동 지역에는 일부 그 공공부채가 굉장히 심각한 그 수준에 있는 나라들도 있거든요. 이런데 다 힘들어진다는 겁니다. 석유를 수출하는 나라도 그러니까 지표상으로는 성장은 하겠지만 마이너스는 안 되겠지만 그러나 성장률이 퇴조한다는 겁니다. 근데 지금은 그 전체적으로 여기는 지금 기름만 팔아서 먹고 살던 곳이기 때문에 지금은 기름이 남아도는 세상이기 때문에 이건 뭐 그러니까 근본적으로는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펀더멘탈 한계인 것 같은데 여기에 이란을 조져버리니까 그 여파가 주변에 파급된다. 저는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전체적으로 이제 구매력이 떨어지는 거죠. 그러면 한국에 수출하기도 힘들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할 수 있겠죠, 그죠? 뭐 이렇게 지금 IMF 관련해서 의미 있는 뉴스인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란 관련해서 아주 중요한 게 두 가지가 나왔습니다. 왜냐하면 이란이 지금 박살나고 있으니까 얼마나 지금 심각하겠습니까? 내부적으로 무섭겠죠. 긴장이 고조될 거 아닙니까? 이 뉴스가 지금 계속 나올 것 같은데 하나는 그러니까 이란 외무장관 자리프가 뉴욕에 방문했는데 거기서 NPT 핵 확산 금지 조약 이 탈퇴 카드를 살살 흔들고 있습니다. 예. 지금 제가 보기엔 아직은 당장 탈퇴한다는 게 아니라 나 좀 말려줘. 나 탈퇴하기 싫은데 나 탈퇴 할까 말까 하는 중인데 나 좀 말려줘 이러는 것 같거든요. 예. 근데 과연 미국이 거기에 그 협박에 굴복 안 하겠죠. 안 할 거라고 봅니다. 오히려 역효과를 내지 않을까. 이게 저는 염려가 됩니다. NPT 탈퇴는요, 핵무기 개발 선언하는 것과 같은 의미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석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요, 우르르 몰려가서 집단 패버리죠. 예, 미사일 찜질 당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명분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란이 저렇게 나가서는 안 되죠. 근데 계속 지금 반대로 나가는 것 같습니다. 사태 진전을 주목해야 할 것 같습니다. 또 북한 외무성이 이란을 초청을 한 모양이에요. 그래서 조만간 자리프가 평양을 방문한다는 계획을 발표한다. 뭐 이런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말이죠. 북한과 이란은 서로가 원하는 것을 줄 수가 있습니다. 핵과 기름이죠. 근데 과연 이 미국의 감시망을 피해서 거래를 성사시킬 능력이 있느냐? 에? 지금 볼턴이 눈도 깜빡 안 하고 보고 있다 그러고 있는데 다 보고 있을 거 아니에요. 이걸 할 능력이 있느냐? 북한에서 이란까지 땅굴 팔 수는 없을 테고요. 예, 그것도 안 들키고. 자, 그리고 만약에 그렇게 했다가는 저는 바로 죽는다고 봅니다. 예. 폼페오가 CIA 국장할 때 한 말을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양반 인터뷰에서 분명히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들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은희가 사라져도 놀라지 마라. 네. 그러니까 이 뭡니까 저기 지금 대통령 이름이 갑자기 생각 안 나네요. 도널드 트럼프가 유엔 연설에서 세상을 향해서 과학 막 질렀습니다. 토탈 디스트로이 시켜버리겠다고. 미국은요 진짜로 완전히 쓸어버린 경험이 많습니다. 그리고 쓸어버리는 솜씨도 아주 프로급입니다. 저 사람들 입에서 나오는 말은 그대로 실행할 능력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목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지금으로서는 구체적인 그런 어떤 그 움직임보다는 미국을 향해서 날 좀 보소, 날 좀 보소 이러는 것 같습니다. 동지석달, 꽃 보듯이 날 좀 보소, 나 좀 달래주라, 나와 협상하자 이런 압박용으로 보이는데 이런 압박에는 미국이 잘 넘어가지를 않더라고요. 예. 어쨌든 주목해야 할 변수 두 개가 이제 나온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어제 주가 상당히 올라서 의외로 많이 올라갔고 하루 종일 제가 가진 모든 롱 포지션 재고 하나도 없고요. 모두 이익 실현했습니다. 3번 했습니다. 이게 작년 12월부터 제가 이제 구축한 것이었는데, 뭐, 그렇죠. 저는 두 종목이죠. 코스피 200 주가지수, 선물 레버리지 ETF. 이게 이제 주력으로 많이 갖고 있었고요.
하이닉스도 꽤 가지고 있었는데 아깝지만 일단 모두 던지고요. 모조리 다 이익 실현해버렸습니다. 이유는요, 1분기 그 마이너스 성장 난 거 이것 때문입니다. 그 미국이나 국내 시장 움직임 거의 제가 뭐 그 큰 오차 없이 잘 그 추적을 하고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마이너스 성장 난 거는 저는 깜짝없이 몰랐습니다. 그래서 아주 충격이었고요, 저한테는. 근데 이렇게 되면 안 되거든요. 이거 놓치면 안 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갖고 일단 정리하고 좀 되돌아보려고요. 이유는 그렇습니다. 근데 그 마이너스 성장 이거 이거 어젯밤에 제가 영상을 하나 올렸는데 과연 2분기에도 마이너스가 날 건가? 그래갖고 리세션 떨어질 건가? 이 내용이거든요.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이 누적된 구조적 문제점이 이번에 드러날 때가 됐기 때문에 드러났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간에 해결되기 어렵다고 저는 보고요. 기업 투자 활성화 정책이 없는 한 저는 계속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뭔가 지금 그러니까 제가 놓치고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일단 정리를 하고 좀 쉬면서 그러니까 관망하겠다 이런 어떤 입장입니다. 근데 여기 그 홍남표가 말이죠. 자기는 GDP 목표 2.6에서 2.7% 계속 수정 없이 간다는 겁니다. 자기가 진짜 그렇게 자신이 있다면 갈 수 있죠. 뭐 그럴 수도 있는데 이게 문제가 아니고요. 마이너스 박살난 거는 이거는 팩터입니다. 그러면은 왜 이렇게 된 건지, 이걸 어떻게 해결할 건지 이 설명이 있어야 될 텐데 이게 없습니다. 그리고 1분기 마이너스가 됐기 때문에 목표 달성하려면은 2분기, 3분기, 4분기는 훨씬 더 그러니까 계획보다 더 많이 고도 성장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1분기 마이너스 많이 하고 목표 달성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게 가능하다는 근거가 뭔지 도대체 뭘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말만 그냥 수정 없이 간다 이겁니다. 예? 네가 한다면 되는 거야? 참 답답합니다. 희망이 없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상태는 뭐 저는 뭐 인버스 2x, 2x 수량이 이제 상당히 많아져 버렸네요. 예. 다른 ETF 그러니까 뭐 은유 인버스 ETF나 뭐 베트남 ETF나 그 차이나 인버스 ETF 이런 것도 뭐 그대로 유지할 겁니다. 예. 뭐 큰 변화가 없으니까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도 같이 한번 신나게 놀아보겠습니다. Thank you. See you tomorrow.